와. ASMR. 오. 종소리 같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 지났지만. 상큼한데요? 탄산 엄청 세다. 음주 방송. 드라이한 게 괜찮아. 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드 BL입니다. 그래드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개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망크십니다. 오늘은 108번째 수다고요.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터널님의 소설 구원입니다. 우와, 벌써 108번째군요. 네. 번뇌의 숫자다. 108번네. 거기다가 제목이랑 그러네요. 작가님 이름이 되게 상징적이네요. 네.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자기야. 소금 뭐죠? 뿌려줘에 네, 달린 댓글이고요. 둥글레차님이 프리퀄 로맨스도 그렇고 이런 바보 같은 곡 너무 좋아요. 묵은지였는데 조만간 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뭐지? 그리고 백치미공. 재밌었죠. 비너스 플라이트 랩의 둥글레차님이 또 혹시 오프닝 배경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좋아서 이 에피소드 앞부분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음악에서 대단하신 분. 그리고 다잉스완에 달린 댓글 둥글레차님이시고요. 이번 편은 드립들이 너무 웃겨서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리뷰가 계령난신이란 소식에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어요. 작년에 재미있게 본 소설 5손가락 안에 드는 작품인데 또 어떻게 맛깔나게 리뷰를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두려워한다. 더듬더듬. 네. 그리고 다잉스완의 브리코랄님이 댓글 달았습니다. 평민 구경 처음 봄. 드립 너무 웃겨요. 난 내가 무슨 드립을 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건 저거 마쿠님 드립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요. 생각지도 못한 드립. 이거 분명히 오 평민구경 이랬을 거예요. 아, 그래요? 이렇게 딱 말했을 거예요. 아, 진짜. 거의 치매에 가까운 기억력. 지금 2번째 듣는데도 또 웃겨요. 요즘 제 삶의 낙이에요. 세 분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셔서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하면서 기다릴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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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격발님. 격발님. 어디에 달린 댓글이지? 그냥 쓰신 것 다셨어요. 같아요. 아, 그냥 달 수 있구나. 격발님이 저도 구원을 읽어보려고 쟁여놨다가 방송해주신다고 하셔서 읽었습니다. 아, 미리 읽으셨군요. 역시 저는 이런 현실 잔잔물, 쌍방 구원물이 취향이네요. 공수들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인지 푹 빠져서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지금도 봄이 되면 관웅이 규원이가 불광천에서 벚꽃 구경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구원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불광천이었구나. 불광입니다. 불광동에 있나 보다. 네. 그리고 그랬죠. 계력난신, 아까 계력난신 잘 들어보겠다고 하신 분 둥글레차님이 달렸습니다. 스포 때문에 뒷이야기를 할 수 없는 현실이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사건의 홍콩 해상 장면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유의 홍콩 분위기라고 해야 하나 그게 너무 아련하고 좋았었는데 그 분위기로 외전 하나 나오면 소원이 없겠어요. 근친물도 못 읽었었는데 이거 듣고 진짜 잘 쓴 작품은 질의 키워드도 파괴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주변에 영업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이마 내려치며 초이초이와 야옹야옹 트루 러브 스토리에 심취해 있었는데 이렇게 리뷰해주신 걸 들으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뢰 키워드. 하나 깨셨군요. 키워드 하나 부셔. 그쵸. 키워드 부셔. 저랑 비슷하셨네. 저도 근치는, 그렇지. 근치는 못 보지만 잘쓴 근치는 봅니다. 납득만 시켜달라고. 납득만 시키면 볼 수 있다고? 그리고 리키러브님이 네. 계령난신의 댓글을 다셨습니다. 진짜 키워드만 보면 부러워하는 키워드만 보이는데 근친 판타지 외인 3P 리디 가서 후기도 읽어봤는데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방송 다시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와 방송 그쵸? 우리의 방송의 취지죠.
네. 듣고 미리 보기를 결정하시는. 꼭 읽어보시고요. 이제 지금 읽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령난신이란 단어가 되게 좀 특이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계령난신이란 단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사자성어가 떠오르지? 이러면서 좀 잠재의식에 내가 방송했던 거였구나. 근데 그래서구나. 원래 있는 단어던데요? 네. 무슨 괴이적인 일 막 이런 그런 뜻. 그런 사자성어가 뜻이었던 것 맞긴 같아. 맞더라고요. 내가 이 단어를 어디서 들었지? 방송에서. 네, 어쨌든 오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가님은 네, 요 책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빨리 다음 거 써주십시오. 잘 쓰시는구나. 네. 좋았습니다. 그냥 방송 작가님이거나 아니면 뭐 추정이에요? 네, 추정. 추정. 순전히 추정. 근데 약간 제가 방송 작가라고 하는 이유가 네. 라디오 성우 목소리로 계속 오버랩돼서 읽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문장들이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계속 나레이션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그 나레이션 문장이랑 조금 계속 톤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으셨군요. 네, 그게서 조금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글을 또 잘 쓰시기도 하고 약간- 이거는 신인의 글이 솜씨가 아니다. 여러 번 쓰셨을 것 같다. 이미 능숙하다. 그리고 사회 문제를 많이 이렇게 결합을 시킨 부분도 약간 네. 의심하게 된 너무 잘 써서 의심이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19년 12월에 출간이 됐고요. 네. 트위터 계정은 있으신데 네. 아무 활동을 그때는 조금 하시다 요즘 안 하시고 그냥 책 내고 나서 활동 좀 하시다가 이제 안 하시겠지 뭐. 네. 네, 신작 내주십시오. 아니면 외전이라도 내주십시오. 맞아.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요. 현대물, 시리어스물, 전문직물, 쌍방구원물, 성장물, 힐링물, 약사건물입니다. 네. 이 소설 설명에 네. 주인공 수는 성매매와 무관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네. 네, 구매하시기 전 참고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왜 써있는 거죠? 중간에 이런 약간 관련 내용이 나와요? 의심되는 묘사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성매매 얘네가 하진 않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는 주변- 거가 안 한 거 의심스럽게 좀 주변 인물들 중에는 좀 있어서 그것 좀 거부감 있으면 또 약간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리고 그 공이 성매매하는 부분이랑 이렇게 몇 번 단둘이 있는 그 장면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장면이 끊겨요. 네. 그게 이 공이 성매매를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침책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뭐지? 약간 하지만 아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읽으면 알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저 처음에 볼 때 놀랬어요? 뭐지? 설마 설마 얘도 흔한 토종인가? 이런 느낌으로 이상하다 게이라 그랬는데 분명히 남자를 만나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맞아요. 이상하다 오해인가? 그랬는데 하지만 아니었다.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유가 있어요. 미리 스포를 하고 가네요. 이거는 이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하니까. 아, 네. 네, 요거는 그것 때문에 중탈하기도 해요. 아, 뭐야 견디- 이런 더러운 견디세요. 좀만 견디면 이유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안돼 견디. 왜? 이런다고? 이렇게 보다가 아니었어. 주룩 아, 주룩 이런 아픈 이유가 막 이랬죠. 그래서 줄거리는요. 네. 공기준 전지적 시점에 가까운 네. 그런 서술 방식이고 시점이 수기준으로도 서술되고 그래요.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나오고요. 소설 문장들이 좀 재밌게 나레이션 같은 느낌도 나고 좀 그런 식으로 아무튼 서술 방식은 그렇고요. 주인공 이름은 김관웅이고 31세 187cm 84kg 이거 데이트의 프로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키워드는 다전공, 강공, 무신공, 유도 선수역공, 블루칼라공, 건물주공, 블루칼라. 순정공, 상처공 이런 키워드고 공은 초등학교 때부터 유도를 했었고 네. 최연소 챔피언 타이틀을 갈아치운 차세대 한국 유도 스타였어요. 오. 근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허리 부상을 약점으로 패배를 하고 그렇군요. 현재는 40톤 트럭 운전수입니다. 40톤, 이야,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아무튼 네. 엄청 큰 멋있겠다. 약간 엄청 높죠. 저도 그쵸. 보고 싶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기분인데. 근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저는 안 무섭죠. 약간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옆에서 그 정도 크기 가면은 아, 그건 진짜 무섭다. 놀래죠. 무서워. 우리 차가 흔들리죠. 무서워. 맞아.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데 우리 휘청했을 차 때. 흔들려. 그 막 약간 이렇게 제발. 막 차가 막 내 차가 흔들리는 느낌이야. 차 흔들려요 실제로. 엄청 살살 다니시기를. 예전에 마티즈 레이 이 정도 사이즈 아, 타고 흔들리죠. 가는데 아니 40톤 트럭도 아니야. 고속버스가 그냥, 양옆에서 그냥 이렇게 흔들리죠. 지나가는데 맞아요. 야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종이장처럼 흔들리죠. 그러면서 탔지. 아무튼 공은 자기가 선발전에서 한판 패를 당하는 꿈을 꾸면서 깼어요. 아. 기분이 더럽죠. 네. 이 꿈을 장난이네요. 종종 꾸면서 3시에서 4시 언저리에 깼고 오늘도 그렇게 깼는데 3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이 5시 전에 씻고 옷을 갖춰 입고 네. 일을 하러 나갑니다. 새벽 배송인가요? 네. 아니야. 새벽 배송은 아닌데 일찍부터 왜 이렇게 일찍 움직여야 나가지? 되는 거지. 네.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또 네. 차가 막힐 시간을 피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40톤 트럭은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불광천 뚝방에 구체적이네요. 네, 매우 구체적입니다. 불법 주차를 했는데 차고지는 차로 왕복 1시간여 거리에 있었는데 왕복 네. 시간하고 기름값하고 주차비를 따지면은 불법 주차 딱지 비용이 나는 거야. 비싸던데. 그게 낫대요, 근데. 네. 아무튼 그렇다고 나와요. 그래서 공이 정해진 규칙과 규율이 있었던 운동을 관두고 그 반대의 세상에서 기름밥을 먹으면서 네. 운전 일을 해오고 있다라고 묘사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여 년을 금메달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오다가 네. 목표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된 자신이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지. 네. 파도에 뜬 부표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대충 사는 거구나. 그냥 사니까 사는 느낌으로 태어난 김에 사는 느낌. 이제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살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공이 비록 트럭을 몰지만 공이 네. 사는 5층 건물은 공의 어머님 소유였지만 멋있다. 태어난 돌려져 김에 있지. 내 소유로 돌려져 있지. 잘 태어났는데 왜 저래? 어머님이 아주 아, 근데 이게 아주 원래 운영을 자기가 잘하셨어. 이렇게 목표가 있었는데 그걸 잃으니까 네. 그 다음 목표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그게 있는 없어, 상황인 지금. 저 거예요. 트럭도 네.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쵸. 네. 그것도 외제 트럭이니까. 국내에 몇 없는. BMW야? 네. 어? 국내에 몇 개 없다고? 네, 벤츠사 아니에요? 아, 맞다. 벤츠가 많고 볼보가 좋죠. 볼보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볼보인가? 아무튼 볼보가 몇 개 수입이 안 된 자동으로 그런- 멈추는 아. 볼보에 엄청난 ABS 이런 게 있고 잘 돼 있구나. 아무튼 그랬고요. AI가 있죠 이제. 원래 금수저였던 거는 아니었는데 네. 여기 관련된 이야기는 소설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오늘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안 해요. 아무튼 까지 가면 어쨌든- 너무 길어져. 하긴 어쨌든 그렇다. 가난하지는 않네. 네, 지금 가난하진 않지. 어머님이 어머님이 아주 엄마의 재테크. 굉장한 재테크 사업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장사 기질이 아주 음. 대단하신 분. 네. 아무튼 그랬고요. 네. 어쨌든 양옥집을 허문 부지에 대출로 건물을 세우고 근데 이게 막 건물주 붐이 일기 전에 막 이렇게 해놓은 아 거야. 미리. 예전에. 근데 이 동네에서 평균보다 2배 넘는 월세를 받는 아우 약간 랜드마크격인 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알죠. 네, 대장 아파트 느낌으로. 대장. 1층에서 1층이네. 1층에서 근데 엄청 높진 않아요. 1층에서 3층은 상업용, 4층에서 5층은 주거용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5층은 자기가 살고 4층은 아마 세주나 이런 식으로 네. 살고 있고요. 주차해놓은 대형 트럭으로 갔고 독일에서 공이 처음으로 직수입했던 국내에 몇 대 없는 고급 모델이라고 합니다. 독일이면 벤츠인가 보다. 네. 그리고 대형 트럭은 미리 사고 예방으로 체크할 게 많았고요. 여기저기 연료통이라던가 오일, 전면 유리 살얼음 이런 것 등을 체크를 하고 네. 층고가 높아가지고 눈이 오거나 너무 추워서 열면 스크래퍼로 긁어내야 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스크래퍼도 다 챙겨가지고 트럭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약간 아침에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우리 차가 얼어붙은 게 기억이 어떻게 나요. 타는지도 막 설명하는데 막 잡고 점프를 해서 막 이렇게 타야 되고 막 아 진짜 사다리 타고 올라간 느낌이에요. 기어 올라가야 돼. 그런 내용도 막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한참 고급- 올라가는 맞아. 고급 모델이라 그런지 바닥에는 카페트도 있고 네. 이제 침대칸도 넓었다고 합니다. 좋다. 공은 자리에 앉아서 예열을 시키면서 아랫집 할머니가 주신 고구마를 야미야미 먹으면서 맛있겠다. 그러면서 폰을 켜서 어플 알림을 확인을 했어요. 어플은 탐즈라는 입안 소개팅 어플이었고 에이?
익명 기반으로 간단한 프로필을 작성을 하면 취향에 따라서 매칭 상대가 자동으로 뜨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대가 뜬다고 합니다. 네. 공은 원래 어플 알림을 꺼놓는데 며칠 전부터 켜놨었고 알림 메시지를 지으면서 보던 중에 29시간 전에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메시지를 확인을 했지. 29시간이면 하루와 5시간이 그냥 지나. 씹은 거죠. 그쵸. 아주 그냥 맛있게 씹었지. 네. 그리고 사나흘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공을 아. 찾아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고요. 심지어 일면식이 있던. 하면서 어떻게 생겼더라 하면서 떠올리다가 그럼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일이 바쁘니까 많이 늦긴 했지만. 트럭 예열이 마침 딱 끝나서 이제 안녕. 출발을 했죠. 네. 그렇게 3시간을 달려서 9시 조금 안 된 시간에 계령 휴게소에 도착을 합니다. 길이 얼은 탓에 긴장하면서 운전해서 공은 휴게소에 내리자마자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고 공은 목적지인 창원까지 점심시간 전에 도착하는 게 계획이었어요. 근데 휴게소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양정필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네. 근데 구체적이네. 이 양씨 아저씨는 보온 물병에 소주를 담아 다니면서 어? 마셨는데 미쳤네. 미쳤지. 뚝배기를 시켜서 그걸로 술을 먹으려고 했지. 진짜 싫다. 그래서 공이 그걸 못하게 맞고는 자기가 먹으려던 닭곰탕을 양씨한테 넘기고 새로 받아와서 같이 먹었어요. 양정필 씨는 10톤 트럭 운전수였는데 야간에는 통행료가 반값이라서 일부러 야간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았고 양씨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10년을 무사고로 성실하게 잘 지내다가 노모를 태운 초보 운전자가 빗길에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양씨 트럭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그러면 승용차가 더 위험한데? 그쵸. 양씨는 구하려고 뒤집힌 경찰로 달려갔지만 운전자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차가 폭발해 모니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네. 그래서 이 노모가 치매였는데 자꾸 안전벨트를 풀면서 받아가자고 헛소리를 했고 딸이 말리면서 메어주는데 미끄러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안타깝네요. 양씨는 천성이 선한 사람이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양씨도 책임이 있다면서 보험비 지급을 거절을 했고 네. 그걸로 법정 싸움을 되게 길게 한 거야. 안타깝다. 그런데 양씨 아저씨는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운전대를 못 잡다가 네. 이제 먹고 살려고 해도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또 이제 화물차를 다시 몰게 된 거죠. 네. 2년을 빚을 내가면서 법정 싸움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이제 생활고에 불면증하고 우울증도 생기고 약을 먹어야겠네. 뭐 제대로 된 생활을 못 하니까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된 거지. 그럼 면허 취소되지 않나?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자기가 뭐 고의로 그런 건 아니라서 뭐 그런 게 그런 아닐 건 거예요. 아닌데 그렇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모르겠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알 수 없다. 다른 우리는 사람이 운전하는 건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치. 게다가 큰 트럭인데 뭐 운전도 뭐 그렇게 뭐 안 하는데. 못 잡아내는데. 아무튼 그래서 양씨는 공이 처음 트럭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고 그래서 좀 살뜰하게 공이 나름 챙겨주는 편이었어요. 선배군요. 네. 그리고 양씨는 자고 출발하겠다면서 트럭에 들어갔고 공이 원래 20분 만에 밥을 먹고 출발하려고 했지만 양씨를 만나면서 1시간 정도를 이제 있었던 거지. 네. 그래서 지체된 것 때문에 조바심을 느끼면서 담배를 태웠죠. 근데 저는 약간 그래도 담배는 꽃피네 약간.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타고 가지. 꼭 밥을 먹으면 한 대를 펴야 되나 봐. 식후 때. 담배 피면 꼭 그런가 봐요. 한 대씩 꼭 피고 싶나 봐. 추우면 더 피고 싶지. 그런가 봐. 맞아요. 그래서- 시원한 그게 다른가 봐. 시원한 공기 때문에. 추운데. 추운데. 그렇게 해서 피우는데 그때 딱 마침 소개팅 앱 알림이 딱 뜬 거야. 네. 공이 알림을 끄던지 지워버리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앱을 켰는데 800m 근방 이 휴게소 안에 GPS가 지키는구나. 이틀 전 만났던 그 상대가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남자가 되게 거슬리는 거죠. 아니 이 새끼는 어디 스토킹인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날 따라온 건가? 그럴 수가 없는데. 날 따라온 거려나? 막 이러면서 어쨌든 주변에 어슬렁거린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뭐야 이거 애 오류났나 이러면서 생각하고 그럴 앱을 리가 삭제했어요. 우리나라의 GPS는 정확하다. 꽤 정확하다. 가끔 왔다 갔다 할 때 있지만 꽤 정확하다. 그 정도면 꽤 정확한 그럼. 편이다. 그래서 안 보여가지고 앱 오류인가 해가지고 앱을 삭제하고 네. 이후에 이틀 전에 공이 그 상대와 만나서 트럭에 태웠던 화상 씬이 잠깐 나와요. 그렇군요. 이 2시간 뒤에 공은 지웠던 어플을 다시 깔았고요. 와, 진짜 제보를 그냥 못 주는 그런. 왜 지웠어? 왜 지운 건지 데이터 아깝게. 공은 어플을 잘 안 하는데 낯선 여자의 살냄새를 맡고 들어온 밤이면은 꼭 어플을 로그인해서
번개와 원나잇으로 허전함을 분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만난 낯선 여자는 안마방에서 일하는 20살 여성분이었고요. 어리시네요. 네, 공에게 공한테 역겹다고 할 뻔했네. 공에 앵겼다는 묘사가 나오고 그 이유에는 가타부타 설명은 없어요. 네. 어쨌든 매칭 상대가 딱 떴고 심플한 프로필과 자기소개에 NPNC라고 되어 있었는데 노픽처 노 채팅이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상대에게 어떻게 만나? 그냥 프로필만 딱 여러 보고. 가지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대화는 잘 안 함. 이제 상대한테 지금 가능하냐 메시지를 보냈는데 보통 공의 신체 조건에 탑이라서 먼저 연락이 많이 왔는데 공이 처음 보내는 메시지였대요. 상대는 지금 파주 쪽으로 가야 한다는 답변이 왔고 그래서 공은 상대에 맞춰서 파주 쪽으로 가서 만납니다. 적극적이다. 매우. 아무튼 그래서 파주 쪽으로 가서 만났는데 이 상대가 주인수였죠. 네. 여기서는 아직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원나잇 상대. 원나잇 상대니까 안 나오는데 프로필은 29세 178에 70kg. 아유, 어린데 잘 컸네요. 소심수, 다정수, 친데레수, 굴림수, 안경수, 게이수. 네. 그리고 첫인상은 큰 키에 약간 나른하고 건태로운 분위기가 났다고 합니다. 안경수 처음 보는 것 같아. 안경수? 그런가? 안경을 꼈네, 안경 안 꼈네라는 말을. 묘사되는 게 아마 별로 없긴 했을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안경수마도 미친 듯이 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했던 거 중에는 거의 없을걸요? 일단 판단. 안경을 항상 끼고 있다라는 묘사가, 안경수라는 딱 그 키워드 자체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안경을 꼈을 수는 있지만 키워드에 약간 안경수라니. 일할 때 썼다 벗었다 정도 할 수 있지. 아무튼 그렇고요. 큰 키에 나른하고 건태로운 분위기가 나는 네. 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방을 잡고 들어갔는데 공은 요란한 사이키 조명을 끈다고 성적 긴장감이 다 날아가서 왠지 피곤해졌는데 그래서 TV나 보면서 상대에게 관심을 안 보였고 주인 수는 그런 공의 귀를 만지작대면서 무슨 운동했냐고 묻고 그러면서 공을 유혹을 했고 그렇게 유사도법을 한 후 아침째기 지나갑니다. 네. 와, 허무하게 지나간다. 진짜 약간 아침짝처럼 지나가. 이게 근데 되게 건조해요. 되게 좀. 건조해서. 전체적으로. 첫 만남에는 진짜 그냥 그랬구나. 근데 씬 자체가 엄청 막 글 그렇진 자체가 않아요. 건조해요. 그러니까 약간 문장이나 묘사 자체가 좀 건조한 느낌으로 나와. 그래서 건조하고 이렇게 차가워. 그래서 감정이. 여기는 씬도 이렇구나 이러면서 봤지.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되죠. 실망스럽지 않아요. 약간 어울려요. 이 겨울 글 자체는 맞아. 되게 어울리는데 아무튼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파주에 위치한 대성 화물 운수 영업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파주에서 일을 잡았구나. 파주 간 김에. 파주 그 영업소에서 거의 일을 받아서 하는데 공이 아무튼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영업소의 사장이 식품회사 초대 본부장을 했던 최성혁이라는 분이고요. 네. 소장님인데 현금과 뇌물 수수로 취임 1년 만에 사표를 내야 했고요. 안타깝네요. 그 후에 그는 그 식품회사에서 물류센터장을 했던 경험으로 대기업과 운송업자의 중간에서 배송을 하는 회사를 차리죠. 회사를 차렸구나. 네, 대단하다. 하청기업이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화물 운송 의뢰를 받아서 1인 사업자인 트럭 운전사한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플랫폼 사업이군요. 예. 이 운수업체는 창립한 지 15년째고 네. 파주를 포함해서 전국에 5곳의 영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성공했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저마진 배달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싸게, 누구보다 빠르게. 여기는 이제 다른 곳보다 10%에서 20%의 마진을 좀 더 붙여주고 단골 관리를 잘하고 있었는데 출혈 경쟁. 파주 영업소에는 컨테이너 2개로 만든 건물을 사무실로 썼었는데 24시간 일하는 기사들을 위해서 샤워실, 침대방, 온돌방 이런 것도 이제 챙기고 있었죠. 네. 그럼 이제 공은 트럭 일을 시작한 후로 여기서만 일을 받아서 했는데 새로운 화물 주인 화주의 장거리 네. 배차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들으라는 연락에 갔죠. 우리나라는 장거리라고 해봤자 부산 아닙니까? 그쵸. 해봤자 울산, 부산이지 뭐. 부산. 그래서 이게 보면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출발하는 가서 거지.
해결을 하고 그날 저녁에 도하고 약간 음. 이런 패턴인 느낌이었어요. 부산에 가서 화물을 받아서 다시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기름값이 나오니까. 아무튼 그랬고요. 장거리 운영이 기름값, 통행료, 타이어 비용까지 하면은 대체로 손해라서 아, 기사들이 기피하는, 거기서 화물 하나 건지면은 갖고 돌아올 거 건지면 괜찮은데 갖고 돌아올 거 못 건지면은 사실 손해인 그쵸. 그런 느낌인. 네. 그래서 기피하는 일인데 공은 거절없이 다 맡아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화투를 치던 한 기사가 너 그렇게 뛰면 남는 거 있냐? 이러면서 타박을 했지. 네. 이제 최 소장 아저씨는 마침 미결제권 큰 거 입금 들어왔다고 밥 먹고 가라고 했고 마침 침대방에서 자고 있던 양씨 아저씨도 끼게 됩니다. 일행은 근처에 다닌 지 10년은 된 돼지고기집으로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네. 그 집 딸인 미주가 대놓고 공을 짝사랑하고 20살이 되고부터는 공한테 사귀자고 조르는 그런 어린애입니다. 공과 최 소장 양씨 말고도 김씨도 있었는데 최 소장이 식품회사에서부터 알았던 사이고 말이 많고 성격이 괄괄했다고 합니다. 아재군요. 네, 아재입니다, 아재. 이렇게 넷은 10년간 자주 모여서 밥 먹는 멤버라고 하고 네. 어쨌든 최 소장이 입속을 챙기는 성격이긴 하지만 양씨 아저씨한테는 이제 연민을 좀 느껴서 나름 잘 챙겨주려고 하는 편인데 그리고 공을 양씨한테 소개해준 사람도 최 소장이었고요.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자 얘기가 나왔고 김씨가 공한테 너 하긴 하고 사냐고 슬쩍 물어보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딱히 공이 대답을 안 했고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 최 소장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면 여자를 승합차에 태워서 보내주는 bun고 출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죠. 최근 운수업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며 한적한 국도에서 부르면 된다는 이야기 꿀정보라면서 이건 알려줬지. 진짜로 있나 봐요. 처음 들어봤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지? 없진 않을 것 같은. 있을 순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옛날에라도 있었거나 지금은 없어도 지금은 조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네. 우리 뇌로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신기하다.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아니 뭔가 신기하지만. 왜요?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닌데 네. 조금 미묘하달까? 알 수 없는 세상이다. 알고 싶지 않지만 왠지 그렇게, 있을 것 같은. 네.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를 네. 독자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굳이 있어. 이런 것까지 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이런 걸 알아야 되나 알고. 하는데 이게 뒤에 어떤 그 중요한 내용이랑 연결이 돼요. 이게. 필요한 내용이군요. 네, 그래서 사실 필요가 없으면 제가 여기 안 걷었을 썼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네. 이어서 이제 음담패설이 쭉 이어졌고 네. 공은 담배를 피러 간다면서 일어났고요. 근데 옆에서 듣고 있던 미주가 쫓아와가지고 공한테 오빠 여친 생겼어요? 막 이러는 거지. 네 거냐? 내가 생기던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요. 공한테 미주는 한참 어린애였지. 네, 애기죠. 10년 전부터 봤으면 진짜 애기 때부터 본 거잖아요. 10살 그래가지고. 때부터 본 거지. 응. 지금 20이라며. 그래서 추우니까 들어가라고 밀어내는데 그때 웬 양아치 폭주족이 미주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네. 얘네 친구 중 하나가 미주랑 사귀었던 것 같고 미주는 공한테 도움을 청했고 공이 지켜줘가지고 양아치 애들이 꽁지 빠져서 도망갔죠. 전직 유도 선수. 그죠. 다 집어 미주는 던진다. 울면서 자긴 헤어지자고 했는데 저러는 거다. 안전 이별에 실패했군요. 안전해버려 실패하고.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자기는 공을 좋아한다고 이제 막 공을 옆에 껴안고 안 떨어지려고 했는데 너도 문제다. 그럼 안 돼. 게이를 보는 눈이 없구나. 아유, 그럼 안 된다. 게이다가 없구나. 아무튼 네. 그랬고요. 그럼에도 공이 추우니까 들어가라고 이러면서 네. 밀어냈지. 네. 그리고 나서 자정쯤에 술자리가 끝났고 공은 양씨가 사는 고시원에 데려다 줬어요. 네. 이게 슬프네요. 양씨를 배우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고 네. 특정 스타일의 여자가 연락이 오면 따로 연락을 달라고 김 실장이라는 그 약간 그런 업소를 관리하는 아저씨한테 30만 원을 매달 입금해주면서 알선을 받아왔는데 지금 온 연락이 그런 거였고 동대문 모 오피스텔에 가면 된다는 문자였어요. 네. 가보니까 중요 부위만 겨우 가린 슬립을 입은 여자가 반겼고 여자는 김 실장이 비밀로 가라며 10만 원도 챙겨줬고 보너스네. 매너 좋고 젊고 잘생긴 VIP라더니 잘생긴 남자 만나기 힘들지. 그지.
예상보다 이제 너- 약간 신체 조건이나 이런 것도 되게 길에도 훌륭하니까. 없는데. 변태면 변태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잘생긴 남자 만나기 힘들지. 아무튼 훌륭해서 조금 들떴는데 네. 공이 현관으로 들어와서 여자를 가만히 바라만 봤고 여자는 혹시 성불구자라 비밀로 하려는 건가? 그러게 이 새끼 이러면서 의심을 변태인가? 이 했죠. 생각. 이 새끼 얘 문제 있는 들어왔는데 새끼인가? 막 이런 거지. 위험한 건가? 돈을 주면은 좀 위험 수단인가? 그랬을 수도 있어. 게이면 네. 여자 입장에서 성불구자로 보일 수 있지 않나요? 아 근데 좀 이득이. 아, 그거야, 그렇죠. 예. 일 안 하고 돈 받음. 아무튼 그냥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 엉겨 붙었는데 공이 담배 냄새 날 거라면서 여자를 떼어냈고 네. 여자 몸을 호디블로 가려주니까 네. 여자는 진짜 고장가? 이러면서 뭐지? 의심한 얘는 거지. 색다른 변태인가라고 생각할 것 같아. 뭔 짓을 하려고 공이 이러는 그래서 거야? 무슨 나이를 플레이지? 묻더니 본명을 물어봤고 여자는 가명만 얘기하면서 공을 덮쳤죠. 네. 이게 뭐 체리인가 뭐 이런. 체리 세상에. 체리였어요. 그러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갔는데 이게 성매매 공인가 의심이 되긴 하지만 아 여기서 끝납니까? 네. 네. 이때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는군요. 독자들이. 그쵸. 뭐야 여자 이게 뭐지? 왜 BL 소설에서 이런 게 나와? 막 왜 이러면서. 여성과 성매매? 이 체리 뭐냐? 막 이러면서. 그렇고요. 네. 네. 체리가 아니니까요. 여기서 안 끝나거든요. 체리가 아, 나중에 네. 그래요? 또 나오긴 해요. 아무튼 이 문구가 매우 중요하고 네. 주인공 수는 어. 성매매와 무관합니다. 네 둘이 하는 게 나오진 않고 네. 이제 뒤에 이대로 얘기가 나오니까 끝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주일 지났을 때 네. 공이 경북 쪽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휴게소에서 네. 최 소장 아저씨가 양정필 씨가 화물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연락을 양씨 줬어요. 아저씨. 네. 그래서 심장마비로 보였지만 차 안에서 죽은 거니까. 네. 그래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서 간단한 부검과 사인 확인도 했다고 해요. 네. 이때가 12월쯤인데. 겨울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공은 정신을 추스르면서 겨우겨우 서울에 도착해서 저녁쯤에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네. 빈소에는 양 씨랑 제일 많이 술 친구를 했던 김 씨가 만취해 있었고 네. 최 소장 아저씨도 이제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양 씨는 이혼한 부인과 딸이 함께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아이고. 부인의 친정집 근처에 트럭을 대고 죽어 있었다고 해서 아이고. 되게 이제 침울한 분위기인데 네. 갑자기 옆에서 시끌시끌 하더니 양 씨의 작은 형인지 큰 형인지가 이제 막 양 씨가 이혼을 했으니까 제 보험금 유산 상속권 권리 우리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개소리를 하면서 지랄을 했죠. 너무 죄송합니다. 지랄이라고 썼나? 대본을 제가 이렇게 써놨어. 아닙니다. 뭐 지랄은 지랄이니까. 진짜 싫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 죽은 데서 저런 얘기 꼭 해야 되는지. 있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들인데. 개판이 났고 공은 가서 싸움을 말렸죠. 네. 멀뚱해 있는 아들을 보면서 공은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상황에 이입을 했고 그래서 양씨 아들한테 말을 걸고 그런 후에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근데 누가 들어왔고 좁은 화장실은 공이 피해줘야 볼일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작았나 봐요. 장례식장이 안 좋았네. 진짜 쬐깐한 데서. 근데 경기도 외곽은 저렇긴 하더라고요. 어지간히 뭐 한 칸 있고 이렇게. 아 그래요? 막 응. 엄청 큰 데 아닌 이상. 옛날에 저도 일산 쪽 갔는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공이 안 비켜줬고 공은 너 뭐하는 새끼야 라고 상대에게 얘기를 했지. 네. 공이 보기에 뒤에 들어온 남자는 공의 반말 공격에 당황한 듯 공을 봤다가 술 취한 조문객이라 생각한 것 같은 느낌으로 돌아 나가려고 했는데 네. 공이 그 순간에 그 남자를 낚아채서 벽에 밀쳤고 이 남자는 수였어요. 진짜요? 응. 공은 화장실 가기 전에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수를 보고 네. 저 사람이 왜 저기 있냐? 그러게. 나를 따라왔나? 진짜 이상한 거지. 내 주변에서만 계속 있는 왜 건가 자꾸 지금? 맴돌지? 그때 데이트 앱도 그렇고. 응. 그런 거를 느껴버리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지. 네. 그래서 그 후에 화장실로 들어오니까 공격을 한 거였는데 네. 수가 조문을 왔다고 해서 공이 황당해했죠.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조문을 와? 이렇게까지 우연이 많이 겹친다고? 수가 안경 끼고 있었던 데다가 원나잇 상대일 뿐이라서 이름을 몰라. 안경이라고 부릅니다. 네. 안경수. 공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서 최 소장 옆에 앉았는데 최 소장이 누군가를 아는 체 하더니 여기 앉으라고 여기라고 이랬는데 그게 또 수였어요. 진짜 아는 사람이었어. 근데 최 소장은 공한테 처음 보지 않냐고 인사하라고 우리 천안 제자인데 논문자로 조사한다고 사무실 왔다 갔다 했다. 너랑은 시간대가 안 맞아서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아닌데. 얘기를 했지. 2번 봤는데. 3번째인데 오늘이.
아니구나. 2번이구나. 오늘 3번째 맞지 않아요? 휴게소에서는 회장. 얼굴을 못 봤으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서 수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고 공은 인사를 무시하고 시선을 피했죠. 네. 그게 공은 더 이상하잖아. 맞아. 그제야 자꾸 소개팅 어플이 주변에 취향인 사람 있다고 수 프로필을 띄웠어. 알림을 보냈는데 그게 오류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공은 원나잇 상대와는 다시는 안 만나고 강박적으로 피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대면하게 되니까 스스로한테 약간 충격적으로 느꼈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엮인 적이 없었던 거지. 최 소장은 공이 그러던 말던 수의 소개를 계속했는데 최 소장이 자기 여동생 남편을 자기 자랑거리 중 하나로 여겼는데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아무튼 K대 사회학과 최연소 교수고 노동법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또한 여기저기 TV에도 출연한 SNS에서 되게 유명한 인물이었대요. 아무튼 그래서 그 외제의 제자가 프로젝트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 씨가. 네. 내가 교수 매제 도와줄 수 있다. 내가 좀 도와주고 있어. 막 나한테 도움 달라고 하더라고.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느낌. 으스댔군요. 그랬고, 이 프로젝트는 화물 운송업자 근로 노동 환경에서 본 개선 사안 연구라는 10억 원을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고, 네. 2월쯤에 학회에서 세미나를 열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연구소를 위해서 얻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많아야 되잖아요, 자료가. 네. 그래서 최 소장은 양정필 씨한테 부탁을 했고, 네. 다 리서치지 뭐. 한편으로는 젊은 학생과 말 섞고 하면서 기운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맡긴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봤자 2번 차를 얻어 탔고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최 소장은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지. 네. 공이 싫다고 했는데 취한 데다가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어물쩍어물쩍 넘어갔어요. 싫다고 했는데. 싫다고 했는데 아이, 에이 해줘. 좀 해줘. 좀 해줘.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얘기 하는 거지. 말 돌리기. 아무튼 그랬고 김 씨가 수의 명함을 보더니 네. 새파랗게 어린 게 한자로 명함을 만들어 다니냐 했고 아니야. 한자 내 맘이야. 내 맘이지. 김 씨는 영어도 아니고 어. 한자로 만들었다. 수는 자기 이름이 이규원이고 네. 조사 다니면서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 씨는 공이랑 수랑 나이도 물어보더니 나이도 딱 맞는다고 학생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죠. 공은 난감했고 네. 또 마침 양 씨의 부인이 네. 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양 씨의 부인은 이혼을 했으니까 보험금을 받을 염치가 없다고 했고 자식이 받아야지. 최 소장과 김 씨가 비록 둘이 이혼을 했지만 양 씨가 자식들 잘 크는 거가 소원일 텐데 맞아. 애들 봐서라도 님이 보험금을 챙기라고 했지. 근데 보험금은 어차피 자식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근데 아니야, 그 지정자가 있거나 유산으로 칠 경우에는 그래도 자식이 상속 아니에요? 배분으로 보통은 가죠. 주로 자식에게 몰빵되지 않나? 거의 보통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인이 지금 이혼한 상태니까 네. 자식에게 아마 나눠가는 걸 텐데 네. 근데 지금 그 형인가 동생인지가 자기가 지분이 갖겠다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니 무슨 도움을 많이 주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일도 꺼주세요. 없습니다. 꺼져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보험금을 챙기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네. 마침 수가 옆에서 듣다가 보험 관련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어요. 네. 또 명함을 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알아봐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변호사를 사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렇긴 한데 변호사 비용 생각보다 얼마 안 하더라. 그래요? 아무튼 그랬고요. 그 후에 발인 날이 됐고 발인을 끝낸 후에 양씨 부인이 네. 잡아서 다 같이 콩나물 국밥을 한 그릇씩 먹었어요. 이제 해장국이. 운구를 같이 해준 거지. 아, 그쵸.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막 먹은 것 같아. 그리고 수는 놀랍게도 사흘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고 오, 발인도 대단하다.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국밥까지 먹게 됐어요. 최 소장 아저씨는 또 공한테 수 좀 도와주라고 했고 공은 아무래도 불편하고 거부감이 있어서 긍정적인 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사흘 내내 수가 붙어 있었는데 수가 반듯하고 예의 발랐고 말없이 굳은 일도 처리를 해주고 네. 공이 그런 수를 어떻게든 연구 결과를 얻어야 하는 대학원생의 절박함인가 하고 생각을 너무 했는데 슬프네요. 노동자니까 그냥 사실 진짜 그냥 의리잖아. 진짜 시키니까 하는 거지. 의리지 을. 안타깝죠. 그렇게 헤어져서 공이 차를 끌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장례식장 외벽을 따라서 수가 걷고 있는 게 보여요. 네. 공은 차를 근처에 세우고 수 세워다 앞을 줬다. 막아서더니 수의 명함을 건네주고 갔는데 네.
수는 그걸 보고 굳이 되돌려주나 싶어서 기분이 나빴고 맞아. 재수없다며 명함을 찢으려고 했는데 그때 딱 명함 뒷면을 딱 봤는데 음. 공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쓰여 있는 걸 어. 발견했죠. 오. 근데 이거 진짜 잘못 봐서 뒷면을 못 봤으면 그냥 찢었을 찢었지. 거 아니야. 그냥 찢었지. 뒷면으로 이렇게 건네줬어야지. 그치. 그치만 앞면으로 보내주면 더럽다 이러면서 에이씨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러면서 굳이 이렇게 싸가지고 깼어야 돼? 뭐 이러면서. 후 닷새가 지났는데 이게 피문어중 얘기가 나와요. 네. 이제 피부어중은 시작이야. 정말 짜증났다. 난 이런 아니, 일이 이런 걸-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 이런 걸 새벽에 내가 보고 있어야 되냐고. 맛깔나는 예. 묘사가 있습니까? 공이 어릴 때부터 잘 먹어가지고 엄마가 자주 해줬대요. 근데 피부가 이제 비싼데. 근데 이게 제가 되게 줄였는데 이게 문어를 어떻게 말려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서, 어떻게 그리고- 잘라서 맞아, 뭐 맞아. 어떻게 하고 밥을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맛있는- 죽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어릴 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엄마랑 공 사이에 서사가 담긴 그런 네. 음식인 것 같이 사연 있는 되고. 음식이군요. 네. 이제 이날은 공의 어머니가 집에 딱 들려서 피문어죽을 해주셨는데 네. 맛있겠다. 아무튼 공이 좀 지금 정신적으로 아는 사람도 죽고 해가지고 힘들어 하니까 네. 좀 기운이 멘탈이 없었는데 털리는 시기지. 어머니가 공이 아침 운동을 간 사이에 오신 거고 네. 그 사이에 이제 피문어죽을 딱 해갖고 네. 그냥 한 그릇 먹으라고. 침 줄줄. 약간 참기름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잖아요. 맛있겠다. 문어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문어는 문어 너무 나 분명히 똑똑하지만 방금 너무 등갈비 맛있어. 먹었는데. 아니 문어를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아했는데 크니까 맛있더라고. 문어의 맛을 알게 문어 됐어. 숙회도 맛있고. 맞아. 문어찜도 맛있고. 맛있죠. 문어 무침도 맛있고. 그래서 막 만들어서 이렇게 딱 내놓는 것까지 나오는데 네. 그 가정을 너무 과하게 맛있게 쓰셨군요, 네. 작가님이. 너무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새벽에 부분이 읽는 사람들을- 제가 의심하게 된 거였어요. 새벽에 읽는 사람들을 좀 배려해달라. 혹시 맛집 방송 작가님?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묘사나 이런 게 그쪽 관련돼서, 그러니까 특히 이게 그냥 비주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네. 글로서 이렇게 묘사가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 백그라운드부터 해서 뒤쪽에 또 밥 얘기 나오는데 맞아. 약간 어머님이 손맛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 외할머니 보니까. 아무튼 너무 다 전라도 약간 맛, 나오는데 손맛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그 그래서 음식 하나하나가 약간 그 본식의 느낌이랄까? 메인 요리의 요리. 느낌. 되게 그 엄마의 그 따뜻함? 약간 이런 게 느껴지게 또 묘사가 돼 있어서 육전 나온대, 육전. 미쳤냐고. 뭐가 그걸 새벽에 봤다고요, 제가. 소고기 사러 가야지. 네.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어머니의 따뜻한 손맛을 느끼고 네.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괜찮아진 상태로 피문어의 감칠맛. 아, 맛있겠다. 공은 파주 영업소로 갔죠. 네. 그리고 이제 장례 정신 후에 차려! 나 이래야지. 파주가 빨리 파주. 장례 가야 후에 돼. 공이 최 소장 전화를 안 받아서 네. 이제 괜히 찔린 거야. 피곤해서 그랬다. 정신적으로 지쳐서 그랬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찔린 거지. 네. 이제 간 건데 사무실에 가니까 수가 딱 있었는데 수가 공을 오히려 외면을 했고 그러고 보니까 공이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수가 연락이 안 그러게. 왔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콜이 번호까지 친히 지어줬는데 맞아. 내 번호 비싼 번호다. 최 소장은 뭔가를 찾으면서 수랑 얘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양씨 아저씨가 한 달 보험금이 미납됐다는 걸로 보상금 지급이 거절돼가지고 아니 그걸 제외하고 줬어야지. 그걸 수가 해결하려고 와 있는 거였는데 네. 친절해. 너무 착해. 수는 보험회사는 미납할 때 고객한테 고지 의무가 있는데 양씨 아저씨가 미납 고지를 받지 못한 걸 증명을 하고 미납 부문을 내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배차 일지를 확인을 했고 잠시 양씨 아저씨가 살았던 고시원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가 나가서 콜택시를 부르려고 하는데 공이 태워주겠다고 해서 마지못해서 탄다는 느낌으로 탔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갔고 고시원에서 양씨 아저씨의 방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주인은 난데없이 세입자가 죽었고 방을 보자니까 수상해했고 공이 이번 달 방세 밀렸으면 그거 내고 유품 정리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얼핏 봐도 월세보다 많이 보이는 돈을 건넸지. 역시 아주 돈이 주머니가 최고다. 두둑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 현금 부자야. 훌륭하다. 주인은 얼른 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이 넣었고요. 새끼가. 그러더니 가족이냐고 물어보면서 그쪽 말만 듣고 어떻게 막 보여주냐고. 이 새끼 돈 돈 받아놓고 받았잖아. 그렇게 튕겼죠. 공은 돌아가신 분이 삼촌이고 오늘 확인만 하고 부인분하고 다시 오거나 아니면 유가족 혹은 경찰이랑 동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인은 공수가 둘 다 단정해 보여서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서 결국은 문을 열어줬지. 네. 너무 사람을 또 쉽게 믿네. 갑자기. 우선 우편물을 확인했고 먼지 더미 속에서 수는 결국 원하던 우편물을 찾아냈어요. 보험회사 미납 청구서였고 네. 이게 뜯지 않았으니까 네. 미납 확인을 못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취하지 못함. 미납인 걸 몰랐던 증거가 될 거라고 해서 공은 잘 몰랐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 같았고 근데 수가 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자기 일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 수가 사람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멋있는 놈이다. 좋은 사람이야. 수는 인간적으로 당연히 도움을 주는 것이었고 공이 원나잇 했던 상대라는 편견 때문에 수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던 거지. 네. 쟤는 무슨 꿍꿍이길래 이렇게 도와주나 막 이런 거야. 아니 지가 물마 대단하다고 좀 잠자리 좀 했다고 저렇게까지 사람을 깔아본 게 자기도 원나잇 했으면서 그니까 지도 원나잇 하면서 너는 뭐가 당당해. 분노. 술 마셔서 이런 거 아니에요? 멀쩡합니다. 오늘 방송. 아무튼 그랬고요. 어쨌든 아직 출발 전이었고 수는 도로 내리려고 했는데 공이 집으로 가냐고 학교로 가냐고 물어봤고 수가 됐다면서 거절을 했는데 공이 시동을 켜면서 면허도 없이 파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냐고 물어봤고 수는 그때 그러네. 공과 원나잇을 했던 운장역을 언급을 하면서 운장역까지도 잘 갔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네. 차에서 내렸죠. 네. 어떻게 가는 거죠? 지하철 아, 대중교통 뚜벅이는 대중교통만 훌륭합니다. 이용합니다. 대중교통 사랑해. 4주 정도면. 그 후에 시간이 딱 지나서 공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최 소장이 전화를 하셨죠. 최 소장은 왜 똘똘이 안 데리고 다니냐고. 똘똘이라니까 좀 이상했어. 똘똘이는 술을 말한 것이었는데 딸딸이 같은데. 약간 아니 그 똘똘이 얘기하는 것 같다고. 틱을 똘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약간 그 생각을 하면서 쓴 게 아닐까. 노린 게 아닌가. 최 소장은 이제 걔가 양씨 보험일도 처리해주고 교수가 가래서 온 건데 최 소장 자기가 중간에 껴서 곤란하다면서 적당히 상대해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최근 며칠 날씨가 안 좋아져가지고 눈발이 날리고 저럴 때 진짜 위험한데. 그렇죠. 안개가 심해서 부분 정체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공은 긴장해서 운전을 하고 있던 참에 최 소장의 전화를 받고 뒷골이 땡겼습니다. 네. 공은 밥을 먹으려고 휴게소에 가서도 입맛이 없어서 생수만 마시고 그냥 전화를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공이 수 전화번호를 몰랐어. 명함을 반납해서? 나 외워서 반납한 줄 나 알았는데 외워서 저장하고 것도 아니었어. 반납한 줄 알았네. 그러니까 지가 전화하겠지 이런 거야. 공은 담배를 더 피우다가 네, 트럭으로 마이웨이.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고 마침 수였어요. 네. 수는 최 소장이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고 했고 공은 네. 그 조사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같이 다니는 거 아닐까요? 수는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랑 고용 상태, 환경 등과 장거리 운전하는 상황 같은 걸 조사한다고 해요. 리서치. 공이 그러니 차를 태워주면 되는 거냐고 물었고 수가 네. 그렇다고 하니까 공이 체험 집이 학습. 어디냐, 트럭 들어갈 골목 있냐 물어봐요. 수는 응암역에서 보자고 했고 우와. 공은 이런 식으로 한 판 한 판 경기하듯 하면 끝날 거라는 생각을 했지. 네. 그 후 공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90년대 초 공의 어머니는 남편이 서울 공무원으로 합격을 해서 전라도를 떠나서 서울에 터를 잡게 돼요. 그렇군요. 네, 매우 구체적이야. 양호집 1층이 선녀 보살집이라 2층 세가 쌌고요. 그래서 2층에 자리를 잡았고 네. 그 후에 집터를 사들이고 주변 터까지 사들인 우와. 후에 건물을 올릴 때까지 20년이 지나요. 알뜰살뜰했어. 알뜰살뜰했어. 아주 뭐 했다. 공무원인데 돈이 그냥 얼마나 열심히 모았어. 그건 진짜 어머니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던 선녀 보살은 1층에서 계속 영업을 했고요. 공의 모친에게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5층에는 공의 가족이 살았고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친정으로 내려간 후에 집에 보통 공 혼자 있었고요. 네. 한두 달에 한 번씩 어머니가 와서 건물 관리나 이런저런 업무를 처리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은 수랑 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네. 공의 그런 집은 이야기요. 불광천이 내려다 보이는 근처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저 여기 어딘지 알 알아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옛날에 약간 포켓몬 잡으러 돌아다녔었거든요. 어? 그 불광천이 이렇게 내려오면 저기까지? 여기 어딘가 아닐까? 여기. 그게 그 천이 딱 끝나는 고위치인 것 같아요. 그 역 있는데.
응암역이라면서. 응암역, 그래, 응암역에서 아마 공내 집은 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 랜드마크라고 랜드마크. 했잖아요. 아, 근데 역 바로 역세권이니까 앞은 아닌데 그 5분, 근처인 것 5분, 같아요. 10분 네, 그 100m나 옛날에 거기에 진짜 뭐가 옛날에. 출몰했었어요. 그 주변에 재밌었다 그래서. 저도 탄천을 돌아다녔죠. 이어킹 100마리 모아야 돼. 100마리? 하긴 네, 그렇다. 모으면 갸라도스로 간다.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고요. 공이 그 근처에 대형 트럭을 대놨었고 네. 새벽 5시에 수랑 지하철에서 만나기로 했고 4시 반에 트럭에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네. 공은 응암역 도로 앞에서 태우겠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있지? 그러게. 이러면서 황당했고 수가 네. 그냥 일찍 와서 걷다 보니까 이 트럭이 아닐까 했는데 맞았다. 그래서 그래서 하긴 공이 트럭이 약간 눈에 띄지 많이. 희소하긴 하지. 공이 언제부터 있었냐 물으니까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구라였겠지. 네. 공이 추운데 왜 여기 이러고 있냐고 버럭했고 수는 공이 화난 거에 당황해서 그냥 이 트럭이 아닐까 했었다고 파주에서도 본 적 있어서 이러면서 당황했지. 그렇게 네. 화낼 일이야? 맞아. 내 맘이지. 내가 내 맘대로 기다리겠다는데. 일찍 나와서 죄송합니다. 공은 트럭 시동을 걸고 트럭 상태를 확인해요. 근데 수가 조수석 아래에서 덜덜 떨고 서 있기만 했는데 그러더니 어떻게 타야 하냐고 물었고 공은 기가 찼지만 기어 올라가야지. 참자면서 이를 악물고 타는 법을 시범 보이면서 가르쳐줘요. 네. 수가 공이 시범 보여준 대로 타가지고 조수석에서 계속 추워 이러고 거기 있었지. 되게 넓은데 조수석이랑 운전석이랑 이렇게 멀잖아요. 엄청 계속 추워 이러고 있었지. 네. 그래서 공이 히터를 더 세게 틀어주면서 오늘 정도는 추운 거 아니라고. 정말 추우면 자동차 오일 탱크가 온다고. 아, 옆에 오신 분이. 냉각수랑 디젤 차량은 주의하세요. 수는 실내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 디젤을 사면 안 되겠다는 거 배웠습니다. 이제 디젤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아무튼 정말 추우면 자동차 오일 탱크가 온다고 했고요. 수는 그럴 땐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공이 녹여서 출발한다고 대답을 했지. 어떻게 어떡하지? 녹여? 약간 그거 궁금해. 어떻게 하지? 드라이기도 없는데? 뜨순 물을 뿌리나? 그 열선으로 아. 하는 거 있을 텐데. 열선도 근데 저러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동을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동이 그냥- 절반만 돌리면은 배터리로 돌잖아요. 배터리 그걸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녹고 그 다음에 시동 완전히 걸면은 녹으면 걸리고 안 녹으면 안 걸려요. 아무튼 그랬고요. 공은 이렇게 지답을 서 있는 주고 게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몇 번 해주고 적당히 끝내면 되겠지? 근데 몇 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죠. 수는 아직 추워서 그런지 계속 몸서리를 쳤고 공은 담요를 꺼내줬어요. 곧 살만한지 트럭 내부를 열심히 구경을 했고 고급 네. 외제차 세단을 그대로 옮긴 듯 하지만 특수 차량 용도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자세히 써있어요. 타보고 싶다. 저도 벤츠 트럭 한 번도 안 타봤어. 되게 다른 안락한 트럭도 안 느낌이었어. 타봤지만 되게 엄청 넓고 뒤에 아, 넓고 참. 뒤에 막 다 있더라고요. 아무튼 수는 곧 살만한지 트럭 내부를 열심히 구경을 했고 네. 고급 외제차 세단을 그대로 옮긴 듯하지만 이거 약간 얘기한 것 같은데 특수 네. 차량 용도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뒤에 침대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수는 이것저것 질문을 했고 공은 받아주면서도 불편한 티를 숨기지 않았어요. 약간 뭔가 좀 틱틱대는 느낌. 약간 단답형. 네네네. 차가운 느낌. 수가 그래서 죄송하다고 조용히 사과를 했지. 불쌍해. 아니 그럴 거면 태워주지 말라고. 맞아. 아니 지금 리서치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좀 친절. 물론 일하면서 하니까 왜 그럴 수 협조를 잘 안 있지만 해주시죠? 프로젝트 기한 내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양씨 장례식도 있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서 수는 풀이 죽었고 네. 공은 결국 짧은 한숨을 쉬더니 네. 이렇게 눈예보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아예 네. 많이 내리는 것보다 어설프게 내려서 도로가 맞아. 얼면 골치 아파진다. 블랙아이스 위험해. 그렇죠. 말을 해줬어요. 이동하는 내내 수는 계속 뭔가 적고 그러다 간간히 공한테 질문을 했어요. 네. 공은 2번, 3번 물으면 겨우 한 번을 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했어요. 피곤해. 공의 말투가 절대로 친절하다고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수는 승차감이 좋다고 하면서 썬루프 있어서 캠핑카 우와. 같다고 했고 네. 공은 대뜸 죽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지. 무슨 소리죠? 갑분싸. 뭐 분위기가 이게 설명 있어. 그 밑에. 분위기가 되게 무한해졌고
공이 사고가 나서 문이 안 열리면 네. 지붕으로 저 썬루프를 통해서 탈출을 해야 그런 된다고 거예요? 알려줘가지고 너무 됐다. 너무 죽으니까요. 죽으니까요. 뭐? 네? 역시 위험해. 이 새끼가. 그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오해를 사기 좋았지만 대신 사실 그대로만 말해서 담백하다는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아니, 이거 추천작이라고 해놓고. 네. 너무 까나? 공 새끼 왜 저래? 계속 이러고 있어. 하지만 공도 아니, 좋은 근데 공 사람, 공 다정한 나름 사람입니다. 공 지금. 다정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좋은 지금은 사람이에요. 좀 날카롭기 때문에 지금 초반이니까 아직 사랑이 아니야. 아직까지는 러브는 아닌 걸로. 아무튼 그랬고요. 수는 그 후에도 연구를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그러게요. 말하는 거 좋아하는 아저씨면 신나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맞아. 다 얘기를 해줬겠지만 엄청 말 많이 해줄 것 같아. 공은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었고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고 네. 거기다 이제 말을 계속 거니까 운전에 집중을 못하니까 수가 그러네요. 사과하면서 운전에 방해되면 대답 안 하셔도 된다고 네. 그랬지. 공은 그 말에 그럽시다 라고 대답을 했고 수는 그래서 더 질문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냥 관찰하는 형식으로 가야겠는데. 관찰도 이게 아까 관찰 나름이지. 근데 도로가 얼어서 위험하기는 했어요. 그쵸. 맞아, 갑자기 말 걸지 막 마. 변명하기. 수는 연구 때문에 계속 잠을 못 자고 있었고 그 따뜻하고 조용한 차 안에서 네. 자야겠군. 차 소음도 별로 많이 안 나는 차였나 봐. 그래서 거기서 조용히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편했겠지. 승차감도 좋고. 따뜻하고. 요즘엔 전기차도 나온다던데. 그런 거 맞아. 테슬라에서 맞아. 모르겠습니다. 발표했었어요. 올해 발표했었습니다. 전기차 트럭. 그때 주식이 안 올라서 슬펐죠. 에이. 내 주식 안 올랐으면 좋은 게 아니야. 그때 오를 줄 익절한지 알았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수가 왜 사회학을 택했는지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네. 수가 이제 이게 눈에 막 띄는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 이런 구성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의 본질이 좋아서 선택을 했다고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 3D 업종이나 이런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를 해서 표면화하는 이렇게 류교수를 존경을 하고 있어요. 예. 사회에서 약간 안 좋은 부분을 표면화하는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3D 이제 업종이나. 가려지고 힘든 일을 하는데 가려져 있고 이런 관심을 사람들을 받아야 하는데 전혀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곳. 예, 예, 예. 그런 거 관심이 일을 하는 거죠.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수는 또 이제 해가 뜰 때쯤에 깼어요. 예, 잠깐 잔 거죠. 그래갖고 네.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위였는데 예쁘죠. 그쵸. 바다 서해안 구경해야죠. 고속도로 좋습니다. 일출을 보면서 감탄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공이 일출 때문에 양씨가 또 떠올랐대요. 옛날에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양씨랑 같이 하셨던 근데 이제 서해안에서 해가 떠? 저도 지금 읽으면서 약간 의아했는데 동해안이 그랬다고 아니고? 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인데 왼쪽에 해가 떠있지. 일몰. 일몰인가? 일출이었는데? 일출이었어? 아니에요. 새벽부터 타가지고 일출이었어요. 맞네. 일출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응. 서해안에서? 네. 서해대교 넘어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놀랍네요. 있을 수 있죠. 아, 우리가 그쵸.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우리랑은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니. 아니 이쪽에서 일출 있을 수 있지. 서해에도 해가 뜨긴 뜨니까. 어쨌든 그지, 그지. 지평선은 그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바닷속에서 떠오르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쵸, 그쵸, 그쵸. 고속도로 위에서 일출을 볼 수도 있지. 어쨌든 그래서 트럭이 그래, 지평선에서 떠오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쁩니다. 그럼요. 가다 보면 얼마나 좋게. 아우, 예쁩니다. 예쁘죠. 그래서 어쨌든 수한테 양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트럭 사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트럭 사고가 나면 그 피해자를 줄이려고 네. 앞차를 그냥 밀어버릴 수밖에 없대요. 짜증나.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뭐 잘못하다 넘어지거나 이러면 그게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는 공한테 트럭 운전하기 전에 뭐 했었던 거냐 물어봤더니 이제 공이 그 유도 명가인 보명중고랑 양인대 유도과를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져서 운전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고 이때 부모님 직업도 물어봐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장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수는 이제 그 말에 사과를 했고 공이 더 뭐라 왜 뭐라고 사과를 해?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I am sorry. 아니 뭔가 애석하다 예. 뭔가 그런 게 다 I am sorry로 가더라고요 영화에서. 맞아요. 맞아. 유감입니다. 이것도. 유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약간 유감입니다 이러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아요? 유감이라고요? 너무 안 됐. 근데 위로의 말이 다 그냥- 쏘리더라고요. 맞아. 아니 약간 그게 미국인들 심플해서 편한 걸? 좋아.
우리가 어려워. 음. 우리가 어려워. 어쨌든 그래가지고 빨리 더 물어봐라. 그래야 이제 질문이 이게 빨리 끝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수가 뭐 월배차 건수나 휴무일이나 가족관계 이런 거 다 물어보고 공이 이제 또 이제 나는- 그렇게 질문을 또 쏟으니까 어이없어 하면서 네. 웃고는 수가 이제 이제 물으면서 드디어 웃었군요. 이제 이게- 웃기 시작했어. 민망해하면서 아 이게 질문 항목에 있어서 그런 거다 이러면서 근데 변명을 TMI가 했어요. 필요한 건 아닌데 이게 질문 항목에 있어요. 네. 그래서 공이 이제 질문에 답을 해주고 밥을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닙니까? 약간 밥은 밥은 먹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닐까? 밥은 먹고 다니냐 물어봤고 네. 수가 이게 10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밥은 먹고 다니니?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밥 먹자는 뜻이었던 거예요. 네. 이게 휴게소로 들어가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국밥을 먹고 식후 땡도 하고 트럭에 맛있겠다. 탔죠.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수가 트럭에 타자마자 네. 이제 공이 수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3통이 나와 있었고 큰일이군. 근데 이제 다시 또 전화가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전화를 받으니까 욕설이 막 들려요. 욕부터 하는 거요? 네, 막 전화 안 받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새끼야, 왜 전화 안 쌍시옷이랑 막 이 시기야. 막 울려 퍼지는데 또 이제 이게 수가 또 실수로 스피커폰을 킨 거예요. 그래서 수가 이제 서둘러 스피커를 끄고 이러려고 하다가 폰을 떨구고 그래서 아이고, 어찌어찌 아이고, 스피커를 불쌍해라. 끄고 차분하게 네라고 대답했는데 아이고, 네. 상대는 계속 욕을 하면서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 이러면서 막 대답을 안 하냐 이러면서 막 소리 질러대고 아, 들리죠? 네, 밖에까지 다 들리는 그런 샤우팅이 있죠. 네, 다 봤을 들렸죠. 때. 그래서 수가 전화 왔는지 몰랐다 그랬더니 네. 이 개 XX야 어디서 변명질이야 뒤질래 이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 네. 안 되겠어서 짐을 들고 차에서 내려요. 아, 그래서 처음 이제 일출일 때는 이제 날이 좀 이렇게 약간 안개처럼 흐렸는데 아, 그쵸. 새벽에 그럴 수 있죠. 네, 바다고 하니까 근데 음. 지금은 이제 또 비가 점점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추적, 안 와서 추적. 다행이다. 밥을 먹고 나왔을 때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랬는데 이제 비가 막 오는데 공은 침대칸 뒤에서 우산을 들고 내렸어요. 그래서 네. 수가 이제 기계적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죄송하다 하면서 끊더니 공한테 죄송하다고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휴게소에서 어떻게 집에 가지? 그 반대편 어떻게든 돌아가는 이제- 버스나 뭐 이런 거 찾아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공이 수한테 쫓아가서 우산을 씌워주면서 어떻게 간다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수가 저 때문에 늦었는데 어서 가시라고 죄송하다 이렇게만 했고 공이 도대체 누구냐고 이러니까 수가 교수님이라고 하되 또 계속 걸어가요. 쓰레기 교수, 거지 같은 교수. 존경한다며. 아, 그렇구나. 공이 수를 쫓아가서 우산을 쥐어주고 트럭으로 돌아갔고 네. 그 후에 이제 공이 계속 이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비는 시간에 일부러 이제 도장에 가서 몇 네. 년 만에 도복 입고 연습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공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수가 그때 비를 뚫고 가던 모습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련하구만, 지금. 약간 이제 감겼어. 아련해, 아주. 그래갖고 생각이 계속 나지. 그 생각을 이제 안 하려고 자기 몸을 혹사시킨 거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이미 공이 좀 감겨 있다. 저장을 안 해놓은 수 번호로 전화를 걸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록은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통화 버튼이 눌려졌어. 근데 마침 또 수가 바로 받았어. 네. 그래서 공이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배차 내일이라고 강원도라고 이렇게 겨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수가 답이 없는 상황인데 공이 10시 네. 응암역 앞 편의점에서 보자고 이랬죠. 그러니까 네. 수가 우산도 돌려줘야 되니까 점심 먹자고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공이 우산은 됐고 그러면 밥이나 먹자 그게 했어요. 그거 아닌가요? 우산은 너 가져도 되는데 밥은 먹고 싶어. 얼굴 좀 보자. 어. 그래서 수가 오늘 점심 가능하냐 물어보고 공이 저녁 먹자고 6시에 보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둘이 술집에서 만났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약간 글 분위기가 한잔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공이 좀 나요. 점심을 저녁으로 돌린 이유가 술 때문이군요. 한잔 하고 싶었던 네. 거겠죠. 그래서 오뎅탕에 따끈한 정종이 먹고 싶은 그런 묘사가 나와요. 물론 이제 그런 춥고. 걸 먹진 않았지만 제가 보면서 춥고 쓸쓸한데. 먹고 싶었습니다. 네.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어쨌든 공은 술을 보자마자 아팠냐고 물어봤고 네. 야위 없나요? 좀 헬스케 있었어요. 수가 근데 진짜 아팠던 거예요. 네. 그날 비 맞고. 쿨럭쿨럭. 네. 그래서 이제 교수가 그 연구 자료 파일 요구한 게 있었는데 그게 몇 개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수한테 이 요구를 정신 이렇게- 없는 사이에 하면은 또 그래 네, 맞아. 그래서 요구를 이렇게 한 거였고 수는 바로 돌아가서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보냈는데 네. 다 하고 나니까 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제야 알았어요. 그래갖고는 연구소 바닥에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미쳤어. 죽어, 진짜 저러다가. 그래서 이제 수는 알아 누웠죠.
네, 네, 안타깝네요. 이게 바닥에 그러니까 잠이 들어서 후배가 발견했는데 몸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 돼. 열이 막 산더미처럼 나고 있었고 큰일 그래서 난다. 이제 요즘에는 병원도 못 가고 큰일 돌아가. 난다. 그래서 꾸역꾸역 자취방에 가서 날아 누웠고 수가 이제 아파 누우면서도 공이 자꾸 생각났대요. 그래서 공이 연락을 해주려나 했는데 지금 했군요. 네, 그래서 사과 핑계로 식사를 하자고 한 거였지. 근데 이제 공이 수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부러 술을 안 권하고 혼자 소주 반 병 정도 마셨고 수한테 선생이 원래 그렇게 욕을 하냐. 요새는 운동하는 애들도 그렇게 욕을 안 한다. 그래서 막 뭐라고 한 거지. 운동 쪽은 더 무섭긴 하겠다. 그래서 수가 걱정했냐고 하니까 이제 공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정색을 했어요. 네. 언제 또 그렇게 언제부터 갑자기 친절했다고. 그렇게 그렇게 걱정을 쌩쌩할 때는. 하셨냐. 막 그래서 공이 밥을 내가 사겠다 이랬고 수가 양씨 사모님한테서 네. 사례금 받았다면서 거절을 해요. 이게 커미션 받으셨군요. 네, 보험금을 받았대요. 다행이네. 결국은 네, 양씨 빚을 다 청산을 하고 돈이 조금 남아서 일부를 이제 사례금으로 주셨다고. 그래서 수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양씨 부인이 하도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돈을 받아오게 됐는데 이제 어쨌든 밖에 눈도 오고 이제 크리스마스에 계획이 있냐고 수가 물어봤는데 공이 없다고 했죠. 데이트 신청. 네, 그래서 수가 이제 그때 할아버지가 목사라서 저는 교회를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떡밥입니다. 목사 잘 살 수도 있는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공이 또 딱히 수랑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뭔가 교차점이 없어요. 그래서 소주 2병을 딱 비웠을 때 일어났고 수가 공을 잡으면서 오늘 제가 낸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했는데 공이 다음에 사라고 내일 운전해야 하니까 먼저 일어나겠다고 했고 공이 계산하고 나가는데 수가 남아서 허허태하면서 남은 전골 냄비를 데우려고 이제 가스레인지를 켜는데 또 공이 우산 안 가져갔다면서 말도 안 되게 또 핑계를 대면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한 병을 더 먹고 간다 그래요. 뭔가 되게 이 풋풋하다. 왜냐면 우산이 없었거든. 그러게. 그러면서 또 앉아서 10시까지 먹었대요. 되게 적적하고 풋풋하다. 네, 외로운 청년 둘이서. 네. 그래서 어쨌든 다음날 둘이 만났고 수는 편의점에서 이제 간편 식사나 간식 등을 잔뜩 사서 트럭에 타요. 왠지 천하장사 소세지 이런 거 샀을 것 같아. 삼각김밥. 삼각김밥. 네. 우유. 엄청 두꺼운 거 있잖아요. 커피 우유. 전화장사. 그 치즈 삼각. 박혀 있는 거. 삼각 커피 우유. 그거? 그거 레트로한 없어졌다고 커피 우유. 하던데. 있어요. 아닌가? 패키지가 바뀌었대요. 그래요? 네, 그거 빨대로 탁 꽂으면 되게 멋있는데. 그러니까. 전 못합니다. 저 맨날 가위로 잘라야 합니다. 손가락이 난리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도로에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오늘 배차지는 강원도였고요. 네. 약간 공이 노린 게 아니었을까. 오, 크리스마스스럽고 되게 예쁘다. 수는 날씨가 안 좋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강원도에 대설경보가 내렸죠. 그래서 이제 공이 기상 정보가 나오는 라디오를 껐고 수가 실시간 정보 들어봐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이 이런 날은 내비를 따라가면 승용차들 사이에 갇힌다고 맞아. 내비에 안 나오는 트럭 가기 좋은 길 있다 그러면서 국도 아닙니까? 그렇죠. 국도도 막혀요. 정답. 공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약속한 배차를 마치는 타입이었고 대단하다. 이제 고속도로로 나가더니 국도로 빠져요. 네. 근데 무서운데 진짜 저도 운전해봤지만 국도도 막혀요. 그럼요. 고속버스도 우회해서 국도로 가요. 어쨌든 그래서 대설주의 탓인지 오히려 승용차들이 국도를 피한 덕에 국도는 네. 텅텅 비어 있었고요. 이제 앞에 이제 경차가 있었는데 이 경차가 서행을 하다가 제자리 공회전을 하더니 네. 유턴해서 돌아가요. 공은 잠시 세우더니 도로 상황을 본다면서 수를 두고 내리려고 했는데 네. 수가 창밖하게 질려가지고 같이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은 이제 수가 이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무서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는 이게 무시동 히터니까 시동이 꺼져도 안 춥다고 그러면서 차. 이렇게 입고 나가면 죽는다면서 네. 이제 밀고 나갈 수 있는지 내가 좀 확인을 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이 수를 얼마나 안에 웃겨요. 두고 갔어요. 근데 혼자 남겨진 수가 공포에 질렸는데 이게 수가 그 낯선 밀폐된 좁은 공간을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외할아버지가 네. 목사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를 지하 주차장 3층 창고에 맨날 이제 가둬놓고. 가뒀던 거예요. 학대를 했어요. 왜? 근데 그 애가 그때 6살이었고 이게 보일러실을 겸한 창고여서 큰 소음이 돌아가다가 멈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왜? 이렇게 딱 멈추면 그때는 또 이제 뭔가 기어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이렇게 쓱쓱쓱 막 이러면서. 그래서 수가 너무 이제 겁에 질렸었는데 외할아버지가 수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둠 속에서 쥐가 너를 파먹을 거라고. 너의 눈을 파먹고 뇌를 파먹어 너는 네 어미처럼 병신이 되겠지. 막 이렇게 저주를 했었단 아니, 말이에요. 왜? 그래갖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는 시간만큼 갇혀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수는 소리를 못 내고 웅크리고 이렇게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절을 막 하고 불쌍해. 그러다 정신을 차리면 이제 빛이 살짝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누나가 몰래 와서 이제 수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문을 살짝 열어주고 간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수 누나도 종종 갇혔었고 그 지하로 내려간다는 그 자체에 대한 공포가 이제 말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수를 위해서 그 공포를 이겨서 내려와가지고 문을 조금씩 열어주고 가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수가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폐쇄된 공간에만 갇히면 공포에 사로잡혔고 성인이 돼서는 이제 이게 공황장애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약 먹고 응. 치료받고 이랬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도 약은 이제 끊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눈이 심하게 오면서 공황장애가 재발을 했고 수가 이제 숨이 막혀서 창문을 막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눈이 들이치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숨 너머에 이제 거대한 어둠이 보였고 막 그게 수를 덮칠 것 같고 수는 눈이 자꾸 감기고 땀을 엉망이 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밖 어둠 속에 검은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이게 공이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공은 차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수가 약간 정신이 반 나가 있는 걸 발견하고 공황 살짝. 술을 안아서 괜찮냐 물어봤는데 수가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면서 조금 그런 것 같다. 죄송하다고 눈이 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횡설수설을 해요. 그래서 수가 계속 괜찮아요, 미안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이 이제 수 의자를 뒤로 젖혀서 눕게 했고 이제 담요를 덮어주면서 생수도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수가 조금씩 진정이 됐어요. 근데 공이 수한테 괜찮냐고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가 아유 괜찮다고 아까는 혼자라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이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차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차박인지 차숙인지 어쨌든 그래서 수가 차숙이 뭐예요? 이렇게 했더니 공이 이제 차 안에서 숙식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공이 이제 112나 119에 전화해서 상황을 공유를 했고 그리고 인근 기사들이랑 상황도 공유를 하고 눈이 좀 그쳐야 제설차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수가 내려가지고 민가 찾는 게 낫지 않냐 물어봤더니 공이 제설차가 왔을 때 따라서 내려가지 않으면 여기 빙판된다고 또 갇힌다고. 응. 네. 그래서 수가 고립된 적 있냐 물으면서 두려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이 뭐 언젠간 오고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다운 또 대답을 했어요. 약간 네. 이렇게 되게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중에 또 수한테 전화가 왔죠. 네. 또 교수 논팽이고 네. 받자마자 교쓰레기. 강아지 성기를 찾으면서 수에게 계속 욕을 해요. 그래서 와, 어떻게 저러지? 근데 원래 모든 교수들이 저러진 않아요. 그렇죠. 욕을 네. 안 하고도 충분히 괴롭힐 수 있거든요. 얘가 근데 이 교수가 좀 티 안 나게. 네. 이게 또라이입니다. 폭력성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음. 쟤는 좀 1차원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수는 체념한 표정으로 듣다가 이제 이게 공이 같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끔찍해서 차에서 내리려고 했고 공이 수를 못 가게 잡더니 자기가 차에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는 그때까지 계속 욕을 하더니 너 당장 안 튀어오냐고 이러고 이제 수는 못 간다고 대답을 하고 목청도 커갖고 아주 잘 들려. 우리 교수는 뭔가 계속 이렇게 막 독서를 하는데 내 느낌에는 아 이게 내가 울어야 끝나겠구나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훌쩍했어요? 그 목적이 있는 응. 저 잘 웁니다. 슬픈 생각, 슬픈. 슬픈 주름. 생각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울었지.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용해 먹는 이제 울어야 지금 울어야 되는데 막 이러. 어쨌든 수는 못 간다고 대답을 하고 교수가 네. 욕을 하던 말던 통화 종료를 했고요. 네. 그러고 이제 공을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트럭 바로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이제 공한테 가지 말라고 타라고 이렇게 했고 이제 공이 눈 때문에 옷이 젖어가지고 그걸 벗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네. 이제 수는 공한테 미안하다고 또 사과를 했지. 땀을 엄청 흘렸겠지. 공이 또 뭐가 미안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화가 이렇게 났는데 그걸 이제 그래, 참으면서 쓰레기는 말을 했고. 교수라고. 맞아. 근데 수는 또 그 말에 쭈꾸리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 상황에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네. 조수석 아래 이제 진흙이랑 막 이런 게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수건이랑. 그래서 그걸 이제 치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 수한테 그냥 두라고 이렇게 하더니 수의 폰을 들고 여기저기 눌러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떻게 끄냐고 물어봤고 이미 폰을 껐습니다. 끄는 방법을 몰라? 자기 폰이라 아니까
수가 애플 껐다고. 썼나봐, 수는. 아, 그랬구나. 아, 근데 애플 써도 애플을 공은- 썼는데 수는 안 들었다. 아니, 소니였다. 공은 약간, 블랙베리였다. 아, 소니. 공은 피처폰 쓸 느낌이야. 피처폰이었다. 어차피, 아, 근데 어플을 깔잖아요. 피처폰인데? 종료 버튼을 근데 못 찾을 수 있어. 입안 어플 깔았잖아. 맞네? 안 들었다와 애플이었다로. 안드와 애플이었다. 아, 서로 몰랐다. 어. 그럴 리는 없지만, 몰랐다. 애플도 버전마다 끄는 거 다르니까. 네. 그럴 수 그래요? 있죠. 예. 어차피 버튼 하나지 않나? 그치? 아니에요. 저는 같이 눌러야 돼요. 그래요? 전원만 누르면 안 꺼져요. 어째서? 이렇게 하면 안 꺼져요. 같이 눌러야 돼. 그럼 저도 못 끌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야 하긴 끄기가 그런 게 떠요. 있어. 저는 애플을 못 끄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이게 아, 이게 네. 뜨니까. 이것만 꾹 누르면 돼요. 저도 아무튼 그냥 그랬던 저것만 걸로. 누르면 네. 되는데. 안드와 애플이었던 걸로 합시다. 네. 저는 애플을 못 끕니다. 아, 저도 처음 알았네요. 아이패드는 끌 수 있지만 아이폰은 못 끄네요. 해본 적이 없지. 배터리가 나가서 자동으로 꺼질지언정. 그럼, 제가 그럼. 안드로이드를 못 끄겠지. 비행기 모드로 가자. 비행기 모드로 갑시다.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다 끄고. 그럼. 비행기 그래서 모드로 수가 가자. 껐다고 하니까 이제 네. 폰을 내려놓더니 이런 걸 왜 듣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맞아, 수가 맞아. 죄송합니다. 이거 공이 근데 그 새끼가 어쩔 수 미안해야지. 없는 거긴 이러는 하지만. 거예요. 석사생은 어쩔 수 없어. 그럼. 공이 하지만 또 어느새 약간 교수의 노예랄까. 네. 잘못된 길이다. 공은 또 어느새 무리하니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요. 뭐라고? 한 병을 다 마시더니 벌컥벌컥. 또 꺼내 마셔. 그러니까 수는 그 옆에서 눈이 더 오는 것 같다고 일기예보 좀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 물어봤는데 공이 눈 많이 올지 알고 있었다고. 더 많이 올 거라고. 강원도. 그때 오늘도 이제- 40cm 온다던데. 공에 오늘도? 네, 오늘 오신답니다. 아 이쪽에 눈 좀 오지. 안 돼. 아니에요. 집 가야 돼.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지하철은 다니잖아요. 그치만 눈을 제가 걸어야 하지 밟으면서, 않습니까? 눈을 밟으면서 걸어서 집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버스를 기다리고 하고 싶진 않네요. 눈놀이 만들고 싶은데. 눈오리의 노예. 내 눈놀이. 누가 자꾸 파괴해. 어쨌든 08에 수가 손을 댔어요. 네. 근데 이제 공이 소주병을 놓쳤고 에? 소주가 떨어지면서 수의 허벅지 바지를 적셨고 아, 너무 찝찝해. 공이 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훔쳤죠. 닦아야지. 그나마 이러면서. 알코올이지만 그래도 찝찝하다. 번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코올 이미 냄새. 알코올이 바지에 흡수돼서 축축했고 둘의 호흡과 소주 냄새가 섞이더니 수는 공을 그대로 자신 쪽으로 당겨 안았고 네. 둘은 곧 입술 박치기를 하고 그렇게 고립된 트럭에서 아침째기를 그렇게 했죠. 아침째기였나? 아닌데 여기는 씬이 조금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좀 나옵니다. 근데 네. 막 그렇게 질척 이게 아니고 건조해요. 이것도. 이것도 되게 좀 건조한 느낌. 건조한데 좀 격해. 아, 뜨겁고 격한 게 아니고 건조하고 격해. 되게 묘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뭔가 둘이 진도가 나가나? 이랬는데 네. 공이 이제 수가 덮밥을 먹고 잠드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열이 나는 것 같았고 숨소리가 불안정해요. 그래갖고는 이제 119에 전화를 연약하네, 수가. 이게 약간 감기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 충격이 있었기 음.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갖고는 119에 전화를 해서 1시간여를 걸어 나와가지고 공이 이제 술을 경찰차에 태워가지고는 네. 환자니까 병원으로 이송 부탁한다고 해서 보냈지. 그래갖고는 네. 공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폰이 방전이 돼 있었고 네. 충전을 해서 이제 수한테 걸어보니까 수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틀 내내 꺼져 있었고 공은 이제 대리점에 가서 최 소장한테 그때 이제 갇혔을 때 수랑 같이 있었다는 말을 꺼냈는데 아, 고립. 네, 최 소장이 언제 그랬냐면서 학생이 우리 매제랑 외국 갔다던데?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은 무슨 또 그 소리야? 말에 뒷골이 뻐근해지면서 아, 이거 전에 네. 나와요. 그 소주병 엎었잖아. 네. 소주병 엎고 주워가지고 소주병을 올렸는데, 데크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올렸는데 거기에 수 핸드폰이 있었는데, 네. 소주가 거기로 또 흘러. 아, 방수가 안 돼. 생활 근데 방수가 안 생활 됐어. 방송 안 됐던 폰인 거지. 안타깝네요. 운명을 하신 겁니다. 잘 가라. 애플이든 안드로이드든 아무튼 운명을 하셨다. 네. 구형이었던 걸로. 네. 최신이 저도- 아니었던 걸로. 저도 방수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도 안 돼요. 어쨌든 그 공이 언제 오냐고 물어봤는데 음. 최 소장이 맨날 외국 다니는 게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아,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미나를 많이 간다고? 공이 이제 다 돈이. 전에 이제 돈인데. 수랑 그러니까. 만났던 술집도 가봤고 내 학자금. 그거 근데 국가에서 지원금 그걸로 또 가지 않아요?
세미나라고 여러 하면서. 개로 갈 것 같은데. 음. 학교에서 나오는 돈으로도 가고 나라에서 나오는 걸로 또 갈 것 같고. 맞아. 그것도 이제 학생들 이거 돈으로 일환이라 가겠지 뭐. 그러면서. 지 돈으로는 안 갈 듯. 맞아. 어쨌든 그래서 공은 전에 수랑 만났던 술집도 갔고요. 찾으러 다니는군요. 아, 근데 혼자 되게 갔어요. 시작하자마자 헤어진 느낌이다. 하긴 시작도 못했어. 허탕이었죠. 네. 어쨌든 뭐 출장 갔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후에 자다가 또 새벽에 자꾸 깨는데 수 생각을 하느라고 이제 계속 소주를 마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술이 덜 깬 상태였고 다시 한번 수한테 전화를 했는데 8번째 시도였고 네. 갑자기 간절해지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공은 오늘도 배차 일정이 없으니까 차를 정비소에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수 생각을 하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시계도 안 보고 그냥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때 새벽 5시였대요. 의식의 흐름. 아, 일찍 가야겠다. 이러면서 일어난 대로 그냥 나온 거지. 공은 스스로가 개판이네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냥 이왕 나온 김에 차를 살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차에 갔는데 네. 차 앞에 수가 서 있는 거예요. 오, 뭐야? 수를 보고서 환하게 웃었고 공이 수한테 다가가서 여기서 뭐 하냐고 이러니까 그러게. 이제 수가 추운데. 다행히 2시간밖에 안 기다렸다고. 미쳤어. 전화를 해. 얼어 사무실로 죽어요. 전화를 하거나. 근데 폰이 고장나서 전화를 할 수가 없었다고. 사무실에 근데 전화하라고. 번호를 다 바보야. 외우지 못해서 찾아왔다 그러면서 공이 이제 안타깝네요. 긴장이 풀리면서 이렇게 추운데 와 있냐 또 그랬고 감기 걸려. 수는 괜찮다고 우리 만나지 않았냐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곧 서로를 껴안고 갑자기 둘이 사겨. 그러더니 공은 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요. 네. 피곤하겠다면서 자라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 불이 붙어서 네. 또 덮밥을 열심히 먹고 냠냠 찹찹. 공이 잠들었고 수는 씻고 잠깐 나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려면 아, 이제 나갈 그 기운이 카드키가 필요한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하려면. 근데 그 카드키를 잠깐 빌려가려고 그랬는데 그 카드키 옆에 이제 공 폰에 또 마침 문자가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문자가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 위에 살짝 보이는 거. 네. 오빠, 나 체리 지금 퇴근하고 김 실장한테 번호 받아서 연락하는 건데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목소리 많이 꾸며냈는데. 그래서 수가 그대로 굳어가지고 네. 이 폰을 들어서 문자를 봤어요. 네. 이게 무슨? 그랬더니 이게 새벽 2시 반에 강남 오피 선능 할인 이렇게 아. 문자가 나란히 써 선능에 있었고 저런 거 진짜 많았는데. 그쵸. 지금도 많을걸요? 많습니까? 저는 모르지만. 지금도 많죠. 언니들이 사탕을 나눠줬죠. 선릉이 그쪽이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응. 네. 까만 차들이 계속 돌아다니죠. 너무 무서워. 네. 그쪽- 어쨌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오해를 받는 상황으로 넘어가고요. 이제 네. 막 시작했는데.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어째서. 뭔가 근데 이게 약간 아침 드라마처럼 얘기를 끊어버렸는데 이게 네.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조금 안타깝다 이러면서 그러게요. 어쨌든 그것이 알고 싶다류의 소설이었네요. 약간 그런 느낌. 읽다 보니까 그런 거였어. 근데 BL이 약간 그런 건 없어서 많이 없으니까. 네, 좀 근데 대신에 너무 이렇게 리얼을 섞으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너무 거 안 아프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용들이 너무 아픈 것 같아. 근데 괜찮았어. 좀 잔잔하고 과도하게 감정 맞아. 소모를 안 하고 심판은 아니야. 엄청 막 이런 류의 소재 나오면 감정 소모가 좀 큰 글들이 있고 아닌 글들이 있는데 이건 약간 그런 약간 류의 더 담담하게 쓰셨군요. 이게 좀 세월이 좀 지난 느낌으로 나오니까 물론 계속 찾아 헤매고는 그러면은 있지만 이거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르겠다. 그럴 근데 수 있을 것 같아. 문체가 건조하고 일단은 건조하니까 되게- 내가 거기에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느낌이 확 다를 맞아요. 수도 있겠다.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안타깝다 하면서 읽긴 했는데 이 완성도 자체는 이런 되게 좋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너무 있잖아요. 리얼이네요. 진짜 저런 일이 있으면은 가정이 붕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간 그 엄마가 되게 강한 사람. 그러니까 엄마 되게 중심을 대단하시다. 굉장히 잘 잡고 그 와중에 강인한 여성으로 나왔는데 자본주의를 버리지 않은 게 대단해요. 돈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어. 맞아 네. 맞아. 그래서 그게 주변에서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걸로도 말이 나와요. 뭐요?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 보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약간 독한- 이렇게 독한 여자. 약간 독한 그런 년. 식으로 뭐 이렇게 그게 막 좋게만은 보지 않는 저 되게 여자는 현실적으로 뭐 어떻게 내 아들을 하나 남은 건 근데 키워야 이제 되는데. 그러던 말던 이렇게 하면서 되게 억척스럽게 그거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도 되게 나오고 그건 뭐 하여튼- 부러워서 하는 거겠지. 그렇지 돈 많이 벌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나 있죠. 아무튼 어머님이 사업 수완이 굉장하셨던 분입니다. 대단히 똑똑하신 거죠. 어쨌든 그래갖고 좀 그런 어머니의 모습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막 예를 들어 이제 뭐 학대를
당해서 얘가 좀 이상해졌다. 막 아니면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다. 음. 막 엄마랑 뭐 싸웠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이게 많은데 여기서는 엄마가 얘의 이렇게 감정적으로 큰 의지가 됐던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도움을 되고 그냥 엄마가 울지만 않고 그지. 막 엄마가 어떻게든 또 사셨으니까 또 예, 그런 거지. 그냥 이게 사실 현실에는 그런 어머니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좀 그런 거 묘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설은 또 좋았어요. 더군다나 그런 것도 잘 그려져 있고 이래서 나중에 외할머니 나올 때가 되게 좋았어. 맞아. 외할머니도 좋은 사람이야. 대대로 이어졌군요. 아픈 소설인 건 확실하네요. 좀 저렇게 그런 게 있어요. 공이 굉장히 음. 정제되어 있다 그래야 되나? 침착 감정 표출이 되게 잔잔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수도 그래. 근데 공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도 그렇긴 해요. 수도 뭔가 집안의 문제가 굉장히 큰데 아, 수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거고. 아니요 그것도 수도 과거가 있어요. 순의 집안도 아주 근데 개판이야. 스토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이 막 건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둘 다 아픔을 갖고 있는 캐릭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가 서로의 그렇게 만남으로서 아픔을 같이 이제 위로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겨울 한가운데서 같이 이렇게 서로를 따뜻함을 이렇게 좀 서로 위로하는, 의지하면서 네, 좀 그런 가는 그 따뜻함을 그런 느끼고 뭐 그렇게 이제 뭐 사랑하고 뭐 이제 그런 소설이라서 네. 어쨌든 어떻게 마지막에 좋았어요. 힐링이 돼요? 네 되긴 돼요. 그러니까 막 둘이 이제 같이 잘 살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완전 보통 이제 소설 판타지에 강하면 이게 어떻게든 뭔가 해결이 돼서 뭐 완전한 행복으로 이렇게 나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건 이제 우리의 바람이긴 하지만 이건 리얼감이 좀 더 살아있는 것 같아. 네. 좀 더 현장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서로 아픔을 갖고 있지만 서로 어쨌든 의지하면서 살아야 잘 살아간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한 걸음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도 둘이 서로 원래 외로웠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됨으로써 이제는 이제 둘이 서로 의지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희망적인 미래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겨울이라는 그런 공간에서 봄이 올 것이라는 거를 이제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계속 둘이 같이 있는 거니까 좀 맞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면 이 제목도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구원이 되고 그렇게 이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또 작가님 이름도 터널이야.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터널에서 서로의 이제 구원을 이제 막 받은 건 아니지. 이게 뭐 그냥 희망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구원을 찾아서 같이 나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또 보니까 또 좋았어요. 소설이, 예. 어쨌든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또 네. 내가 살아가는 이게 너무 밝게 끝나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네. 밝을 수는 없어. 약간 이미 그-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밝을 수는 없어. 이게 그냥 이걸 서로 보듬고 가는 거지. 어울리게 잘 끝나서 좋았어.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시작과 맞아. 끝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너무 다르지 않고 응. 그냥 비슷하게 건조는 하지만 이제 한 사람 옆에 한 사람이 또 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끝나는 맞아. 거지. 우리 같이 잘 이겨내보자. 완전히 이겨내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치. 함께라면은 그냥 일단 그게 어떻게 살아가보자. 되겠어. 엄청나게 공감해버렸네요. 오랜만에. 어쨌든 좋은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감상은요? 감상 얘기를 안 하겠어, 감상이. 감상 얘기 안 했는데 감상. 어떻게 편집하지? 파이팅. 납치까지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피문호준 이게- 얘기해야 된다. 이야기가 이제 이게 읽을 때는 사실 몰라요. 그냥 뭐 이렇게 자잘한 뭐가 많아. 자잘한 설명이 이렇게 많아. 네. 이것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나? 막 이런 좀 거. TMI 같은 게 많은데 사실 이게 다 떡밥이거든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걸 또 다 나중에 작가님이 소중한- 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막 모아요. 그 소중한 쌀을- 정보였다. 네, 긁어 모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뒤에 다 쓰는데 그런 또 노련함도 느껴져서 이게 작가님 이게 첫작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읽게 되는 게 있었고 이게 아니더라도 글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 아니지. 그냥 일반 소설가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 그냥 뭐. 그냥 문학 쪽으로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좀 실제 사건 이슈,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걸 많이 참고하신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제 좀 실제 범죄. 그 BL이면서 되게 고발물 현실적인- 같기도 하고
느낌 네, 그런 게 있어서 독특하고 좋았어요. 이게 좀 약간 부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성매매나 이렇게 트럭 운전사의 리얼한 모습이 이게 너무 이렇게 리얼하니까 좀 약간 이렇게 리뷰를 보면 그거 별로 그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네. 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자세히 하니까 더 상상도 잘 되고 몰입감이 이게 잘 모르는 그런 사실 모르지 우리가 트럭 운전사의 고초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맞아. 그런 생활이라던가 트럭을 그냥- 타게 그냥 되었나? 왜 뭐- 자꾸 파업을 하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다큐나 좀 보고 힘들겠다 어, 이러고 많이 끝나는 거지. 체험 삶의 연장 이런 거 잠깐 보고 다큐 3일 이런 거. 그런 것도 요즘 잘 안 보잖아. 그냥 그건 카드 그래. 뉴스 정도 보지. 그렇지. 요 소수가 뭔데? 막 이러고. 그거수가 왜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있죠.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리뷰를 보면 이제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이제 저는 좀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저도 그러면서 그런 게 재밌었어요. 간접 체험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막 이게 또 아저씨들이 막 성매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공이 이제 약간 그런 묘한 분위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고요. 네. 어쨌든- 나중엔 잘 풀립니다. 네, 그리고 무슨 이제 이유인지도 다 나오니까요. 양씨 아저씨의 이렇게 모습도 그렇고 이게 그 인물도 그 뭐지 그 최 소장 주변인들의 그 교수들도 그런 그렇고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그려졌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들 각자의 과거라던가 이런 아픔을 하나씩 네. 안고 있고 사연 없는 무덤 없어.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소설을 구성하면서 캐릭터들을 이루고 그러면서 그게 또 굉장히 뭐 심파로 또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견조하게 그려주면서 사람들이 담담해. 네. 근데 그게 또 겨울이라는 분위기랑 이제 잘 어울리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노동자 계급인 공이 잘 없어요. 네, 이게 보이시는 하지만 얘도 부자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치. 엄마가 벌었잖아. 생활고는 없는 생활은 블루칼라. 없지만 노동자. 어쨌든 그 부분이 살짝 판타지긴 하죠. 3G 업종자. 그치. 3G 업종 어쨌든 종사자. 보이시즈님이 그런 거를 잘 쓰시긴 하는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는 레어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좀 주로 전 조폭이 많았던 걸로. 조폭 그쵸. 보스잖아요. 네, 보스. 잘 보통 사는 보스. 그쵸. 조폭이었죠. 좀 조무렉이 안 나오죠. 멀죠. 네. 너무 멀어. 보스죠. 조무래기도 보기 거의 힘든데. 왕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색다르다. 네. 그래서 또 좀 더 좋았어요. 점수를 주고 싶다. 트럭 그리고- 운전하는 공은 처음이었어. 맞아. 트럭이 짱 좋다. 그리고 피문어주 장사하는 공까지는 봤어도 맞아. 거상. 이게 피문어주 이게 검색하니까 만들기 쉽대요. 네. 하지만 왜죠? 정말 아예 먹어본 적이 없기 와, 때문에 요즘 문어가 좀 불려가지고 잘라갖고 나오는. 저거 말라서 작아진 거 아닐까? 그쵸. 근데 그 맛있겠다. 제 고향에서는 그렇게 안 먹는데 이제 꼬들꼬들할 부산 것 쪽이나 이쪽은 가면 이제 홍합이나 이런 것도 어. 말려가지고 조개튀기요. 미역국 같은 데다 넣잖아요. 넣지. 응. 네. 저는 그런 게 거기서 먹고 되게 말리든가 안 신선했거든요. 말리든가 다 넣어요, 그냥. 저는 조개 미역국이 너무 흔해서 홍합 미역국 이런 거 그냥 우리 집은 소고기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 와서 소고기 미역국 처음 먹었어 급식으로. 전 그러니까 둘 다 좋아. 없어서 못 서울은 먹는다. 소고기가 흔하잖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둘다 오, 좋아합니다. 이렇게 달달한 것이 있었군. 고기, 생선 사랑해. 그래서 그랬죠. 이게 그 피문어 말고도 막 그 후에 이제 막 전라도 음식들이 막 나오는데 낙지 호롱이. 별 미친 거 아니에요? 뭐지 이게? 막 새벽에 그걸 봤다고요. 탁탁탁탁탁 아, 해서 근데 너무 육전! 술안주다. 술안주다 이거는 진짜. 아침부터 뭐 나왔지 막. 또? 되게 음식 되게 다양했는데. 근데 그거를 굉장히 그 되게 야무지게 요리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돼서 너네 있으면 방해밖에 안 돼. 너네 방 가서 자. 이러고 이제 엄마랑 할머니랑 둘이서 탁탁탁탁 해서 엄마 사랑합니다. 육전 바로 구워서 딱 주고 얼른 와. 먹으라. 진짜- 사투리 막 쓰면서 막 외할머니가 막. 아, 근데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 기간에 이 소설을 하니까 진짜 찰떡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감성은 밝진 그 이후에 않지만. 나오겠지만. 아니 그 능어는 어. 장면이랑 최근에 왔었으니까. 요거 뒤에 성탄절 교회 성탄절 아까 나오고. 메리 크리스마스 했었어요. 네. 나오긴 하지. 아무튼 그래서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 지금 되게- 강원도에 눈이 온다는데. 아,
국도가 고립되겠군. 막 어쨌든 그래서 네 겨울에 추천하는 소설이었습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리뷰는요. 이 리뷰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리뷰 모음. 유명한 소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소설이 나왔을 때는 네. 평점이 높고 네. 좀 많이 달렸는데 별점 되게 좋은데? 근데 조금 그 이후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프로모션 이렇게 많이 못 받으니까 좀 숨겨진 보석이다. 지금은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가져오면 딱 좋겠다 싶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개를 시기가 너무 겨울에 적절해. 한번 네. 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리뷰는 우울한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울적한, 아련한 엄청 느낌이 있어. 엄청 밝지도 않고 음. 약간 그 있잖아요. 트루 디텍티브 그런 거 보면 분위기가 되게 슬퍼, 아파, 외로워. 되게 쓸쓸하고 막 친구가 맞아. 예전에 그런 표현한 적이 있는데 약간 워킹데드에서 음. 되게 광활한 이렇게 막 사람 없고. 풀만 나 있는 그런 초원에 좀비가 한 마리만 이렇게 막 외롭게? 이렇게 오는 느낌, 걸어 다니거나 막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서 있거나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했는데 약간 이건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좀 되게 적적하나. 좀 적적하고 네. 정말 그 그런 느낌이 있어.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눈발 이렇게 약간 날리는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요. 좋았어요. 그냥 이 말만 해도 어떤 되게-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되게 생각을 해요. 네. 겨울 되면은 생각날 법한 느낌의 네. 리뷰 읽어주세요. 그래서 리뷰 중에 많지 않은데 몇 개만 골라왔고요. 네. 쓸데없는 서사가 있다 하는 평도 덜어 보이는데 구원이라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일에 불필요한 구절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맞아, 다 회수가 된다고.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굴절되어 그늘진 뭐라고? 그 안에서 넘어지고 깨지면서 삶을 견뎌온 둘이 만나 사랑을 움티우는 이야기는 춥고 스산하지만 찬란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진심으로 작가님이 이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묘사되는 모든 배경과 이야기에 한국 내 실존하는 이야기와 맞물리지 않은 부분이 없어서 더 놀랐고요. 실화 앞으로도 작품 많이 하시고 구원 애전이 꼭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알콩달콩 살아가는지도 제가 보고 싶어요. 저희와 그렇군요. 같은 마음이시네요. 네. 네, 근데 정말 진짜 찰떡이라서 가져왔어요. 리뷰를 너무 잘 쓰셨다. 네. 춥고 스산하고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는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슬프고 아름다워. 보지 마세요. 외로워집니다. 보지 그거랑 마세요. 외롭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일반적인 벨은 아니지만 어두우면서도 따뜻한 약간 이야기. 네. 약간 사실 벨은 판타지라는 생각을 하고 보기 때문에 맞아. 어느 정도 판타지적인 허용이 있잖아요. 네. 약간 벨적 허용이라고 네. 그쵸. 너무 많죠. 그런 게 많은데 네. 가끔 그런 좀 이렇게 현실적인 연애 얘기나 현실적인 얘기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가끔 땡기실 때 전 보시면 너무 좋았는데요. 뭐 이중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는 하던데. 맞아요. 이중님하고 또 그런 느낌으로 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그게 하더라고요. 세계관이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좀 현실적인 거 느낌이야. 현실 연애뿐만 아니라 이건 또 좀 사건 같은 게 섞여 있으니까 좀 네. 더 그런 느낌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 완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랑 비엘이라기보다는 운수 좋은 날 같은 문학 작품 읽는 느낌. 운수 좋은 날 진짜 처참하죠. 아, 제목이 너무 낚시잖아. 장사 잘 돼서 아싸 좋다 이러고 갔는데 시작부터 이럴 일이야? 막 이러면서 이게 무슨 갑자기 아련해지네요. 그래서 어릴 때 오늘은 너무 충격받았어. 네, 터널님의 구원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주는 꿀패치님의 소설 여름정원의 기사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장르 문학 중 하나인 비엘을 이야기하는 그래도 비엘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비엘 운영 중이고요.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비엘이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